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냐면 강선우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물, 이 인물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최동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늘이 낸 사람 하니까 차관을 딱 주는 이 공직을 사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딱 주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다 보니 갑자기 차관까지 되는 가문의 영광을 겪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한테 아부하고 쫓중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를 공격해. 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차관 말고 제가 볼 때는 총리까지도 시켜줄 마음이 있는데 말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자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동석이 아주 원색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워딩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봐도 야 이런 사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님은 문재인을 돌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충만해 있어. 충만해 있어.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이 거칠다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부터 이재명을 디펜스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친문 쪽 사람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황교익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황교익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볶이 먹방 했을 때 화마 속에서 소방대원, 소방대장이 실종돼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결국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그럴 때 경남 창원까지 가서 황교익과 먹방을 찍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힘들 때마다 이 최동석이란 사람이 도우미로 나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의 장관, 차관까지 됐는데 그런 거 보면 강선우가 그렇게 개차반이고 문제가 많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뭡니까? 능력?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능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질하는 능력, 거짓말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운 날씨에 열받고 뒷목 잡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장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뻔뻔한 능력,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도 지난달에 얘기했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비판하며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이에요. 그럼 지난달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뒤에요. 근데 언론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이재명 정부는 인사 기준이 뭐냐? 보니까 다른 정부에서는 음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충돌이 되고 땅 투기하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뭐였냐? 당연히 인사 배제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명했던 추천했던 사람들은 한 트럭으로 다 이런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땅 투기, 갑질 이런 것들이 다 훈장처럼 주렁주렁 됐느냐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배제 사유가 뭐냐 그런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석이라는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비판하면서 1억 영상을 올립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 다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세네요. 음? 그런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팔짱 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차관 정도야 뭐 차관 시켜줄게. 너 공개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하늘이 낸 산,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까내. 야, 이렇게 일타쌍피 고마운 존재네. 어떻게 보면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손을 계속 흔들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 문재인 전 대통령 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최동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문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천, 내란의 근원지가 문재인식 정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뭐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과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호 지금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2022년에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상김 시대에 갇힌 배신자 이런 비판글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계가 반발을 했죠. 윤건영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다 지켜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치욕스럽지만 지켜만 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친문들도 너무 무기력해요. 어떻게 본인들이 주류였는데 비명 행사 당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는 그런 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비명 행사하고 친문들 사람들 진짜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허투루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끔 하는데 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이 최동석이 언제 등판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쩔 때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부터 쉴드 치고 디펜스 치고 옹호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 처음에 이 사람이 정치권의 이름이 알려진 거 등장한 거 뭐냐? 2021년 8월에 이재명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는데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떡하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킵니다. 내장을 했어요.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얘기 안 되고 이 사람도 참 말이 거친 사람이거든요. 황교익 씨도. 그런데 이 사람 21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 이 불이 난 이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경남 창원에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합니다. 그때 황교익 씨랑 좋다고 희희낙낙거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 황교익 씨가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한 건데 근데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1년 6월에서 떡볶이 먹방하고 나서 2개월 뒤에 21년 8월에 떡하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좀 너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그때 전 총리가 이거는 보훈 인사다.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교익이 왜 이재명이 먹방하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를 줬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느냐 마느냐 본인 했을 때 토론회 때 문제가 돼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 지사 자리 날아갈 줄 알았는데 황당한 이른바 표현의 자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궤변이 만들어져서 토론회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즉흥성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대법관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내심, 그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무죄 주고 싶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권리, 숨 쉴 수 있는 공간. 근데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궤변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권순일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50억 원 클럽에 있는 권순일 재판관인데 여하튼 그 사람 그런데 이렇게 여하튼 이재명의 형수욕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참 당혹스러운데 그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 가지고 막 논란이 됐을 때 짜잔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황교익. 황교익이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아니 황교익이 이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욕설한 거 뭐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십시오.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쉴드 쳐주니까 떡볶이 먹방 하면서 또 같이 윈윈 하면서 좋아라 하고 2개월 뒤에는 자리까지 줘. 경기관광공사. 웃기지 않습니까? 권한이 친소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이거는 정치가 사유화되는 겁니다. 공직이란 자리가 보훈,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주는 그런 보훈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우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바라보는 눈, 자리, 공직을 바라보는 눈, 안목, 이게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하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최동석과 황교익과 이재명이라는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다시 설명을 차분하게 얘기한다면 첫째, 이재명의 형수 욕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짜잔 황교익이 나타나서 이해한다. 뭐 할 수 있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마 속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소방대장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경남에 가서 경남 김경수 지사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쇼하고 그리고 또 창원까지 가서 먹방 유튜브 떡볶이 먹방을 찍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2개월 뒤에 이 황교익한테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내정을 하니까 아니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쉴드 쳐주고 이재명 지지하면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왜 갑자기 똥볼 차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여준 게 어떤 겁니까? 나와의 코드와 맞고 나한테 아첨하고 나를 쉴드 치는 인간들은
내가 자리를 팍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 황교익인데,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사람, 그런 자리를 줬다고 하니까, 경기관광공사 자리를 줬다고 하니까 이때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 저를 주기적으로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게 누구 얘기냐? 황교익의 얘기입니다. 황교익.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바통과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공직을 사사롭게 나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를 삼으니까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죽이고자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리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동석이란 사람이 나는 황교익을 응원한다. 인사는 코드 인사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교익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황교익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신나 있는데 지금 황교익을 디펜스 쳐야 이재명한테 포인트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황교익을 응원한다. 패친이 여러분도 함께 응원합시다. 아무쪼록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에게 네거티브 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낙연의 역량을 진단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은 무능한 사람이다. 특히 이낙연은 주사급 인물인데다 아주 잘 봐줘도 사무관급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비전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준 뛴 당신에 대해서 공무원 70만 명 이상의 인사와 채용과 그 다음에 성과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코드 인사하라면서 팍팍, 그리고 나한테 쫓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인사혁신처장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충직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이재명한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잘 보셨죠, 여러분? 이 사람 최동석 이렇게 나 힘들 때 이낙연도 물어뜯고 그리고 황교익도 도와주고, 그 황교익은 누구냐? 나 그 형 관련해서 형수 욕설 나오니까 나 이해한다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도와준 사람 아니냐?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이 문제, 이 강선우 씨도 그렇고 최동석 씨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갑질을 한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죠.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민주당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조차 반대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걔는 지져라, 너는 지져라, 국민은 지져라, 나는 간다, 이런 생각하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15명의 장관 후보자 이번 주에 모두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관세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관련해서 그리고 몇 명의 장관에 대해서 하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통과시켜줄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아서 15명 가운데 야당의 반발로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합의로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7명인데 민주당은 그렇잖아요. 단독으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분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명할 겁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을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임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개뿔 능력을 보이나?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능력? 거짓말하고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한 능력. 위증하는 능력, 갑질하는 능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뻔뻔한 능력. 이런 사람들이 한 트럭으로 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한다? 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것을 관통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표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은 뭐 많이 우리가 들었죠. 또 하나 뭐가 있냐? 권력이 친소로 움직이는 순간 정치는 사유화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는 어떤 인사? 변기남 인사. 변호인과 경기도와 성남의 자기 측근들을 공적인 자리에 두고서 뭔가 바터하고 보온성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라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그렇게 뭐 섀도우 캐비넷, 싱크탱크 사람들 막 줄 섰다 했는데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은 사람들마저 이렇게 하자투성입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2주 전인가 그때 토요일 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사람을 추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그 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통과됐는데 이재명 전 대통령의 그 눈높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력이 개인 간의 어떤 친소 관계로 이루어지고 작동됐을 때 정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화된다. 그리고 공직이란 것은 은혜를 베푸는 보은성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국가란 제도와 원칙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친목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도 자기 변호인들 4명에 대해서 공천을 해서 배지를 달게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도 민주당의 최고위를 그냥 그대로 온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무위원 한 40에서 50% 사이 아닙니까? 한 7, 8, 9명이 배치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친소. 그 사람의 능력은 상관없어. 입을 충성하는 강선우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전부터 나랑 같이 했던 친명계의 좌장이었던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하채한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나와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단체로 해가지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이재명과 그 아이들 민주당의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단체가 맞습니까? 하긴 뭐 대놓고 코드 인사를 하라고 했으니 그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자리를 줬으니 지금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적 인맥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는 제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 이런 여러 중요한 말들, 좋은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잔인함, 그 집요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질은 용인되고 표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근데 표절도 만약에 자기 측근 인사가 했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죠. 대표적인 인사가 누굽니까? 김민석,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 41%. 카피킬러를 돌리니 주석과 점까지 마침표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단어 고친 거, 단어만 좀 바꾼 것까지 합치면 5화를 넘어서서 50%를 넘어선다는 게 청와대 논문 표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람이니까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소명을 못했습니까? 하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천대 논문 표절, 그리고 김민석 청와대 논문 표절, 그리고 이준숙 낙마했지만 여튼 충남대 논문 표절, 이런 식으로 쌍쌍쌍쌍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논문 표절로 거대한 대동 세상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줬는데, 그런데 이런 측근 정치,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해가지고 측근 정치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사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그 밥의 그 나물이기 때문에, 측근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나라,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말은 그럴싸한 거. 강선우 씨처럼 똑같아요. 지명됐을 때 낮은 무릎으로 경청하겠다. 뭐 비 올 때 같이 맞아주겠다. 떼약볕에 있을 땐 뭐 남면 양산이 돼서 뭐 햇볕을 막아주겠다. 이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런 그런 척 위선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떤 본인과 가까운 사람, 측근들한테 특권을 주는 이런 게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평등하다, 인권이다,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농장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이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다 을지로위원회, 약자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 제가 볼 때 나쁜 의미의 의리로위원회입니다. 의리로위원회. 그리고 제가 볼 때 슈퍼갑질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사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선택하는 예술이란 얘기도 있고요. 정치가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높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눈이 진실이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눈이 진실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국민 눈높이, 측근들 이 국민의 세금으로 돈 주는 녹봉을 받는 그런 자리에 너랑 친하다고, 당신이랑 친하다고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좀 겸손해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만하면 부러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뺏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목에 힘 좀 빼시고요.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선우 씨 그리고 최동석 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공직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다 됐는데요. 오늘 가로로 봐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세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 좀 새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로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고 박경임님 최명희는 우상호 정무는 잘 뽑은 듯합니다. 욕바지죠. 욕바지입니다. 우상호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장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좀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